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핵심 수용 절차 모르면 내 돈 잃는다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수용을 경험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용 절차에서는 보상 평가 단계의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단계는 협의 보상,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 보상입니다. 협의 보상 같은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가 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사업인정 고시가 나기 전에는 사업상 계약과 유사합니다.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계약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는 양도의 강제성을 띠게 되죠. 공익수용사업은 결국은 강제적으로 그 토지가 국가로 이전되거나 공공기관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결국은 양도의 강제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전이건 사업인정 후건 그 협의를 하게 됐을 때 최초 감정 보상가액, 왜냐하면 협의 보상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지작물인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시행사랑 협의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수용 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협의가 성립이 되면 보상 절차는 거기서 종결이 되는데요. 협의 보상 감정평가 그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잘 선정을 해서 나 대신 내 의견을 전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감정평가사를 선별하는 게 첫 번째 임무죠. 결국 내 토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피력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별을 하는 게 최고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감정평가 금액으로서 결국 나의 수용 보상금이 나오시잖아요. 그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걸 체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절세 플랜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나의 양도가액이 설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절세 플랜을 계획을 해서 내 세후에 내가 가져가는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가를 핵심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거는 여러 가지 필지가 있을 때 올해 한 필지 팔고 내년에 한 필지를 팔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경감면을 올해 받을 것인가 내년에 받을 것인가, 자경감면은 결국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 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에 맞춰서 절세 전략을 먼저 짜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 재결을 가할지 아니면은 먼저 협의 보상을 일부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용 재결을 이제 갈 수 있겠죠. 협의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협의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수용 재결은 대부분 그 기간이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죠. 이때 준비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제 감정 첫 번째 나왔던 보상가액에서 있었던 감정평가 금액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대로 이제는 감정평가사를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협의보상 때의 감정평가서를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내 땅이 보상금이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를 요청을 해야 되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서를 받은 다음에 전문가들과 어떻게 하면 내 보상금을 더 적절히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 이제 두 분이 평균 보상액을 산정을 해서 여기서 보상가액이 다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제 감정평가사 2명을 이제 선정하기 때문에 이후 감정평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수용 재결에서 보상사업 단위와 이제 업무량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서 9개월 내에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를 거쳐서 양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간이 9개월이면 올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1차 협의 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수용 재결을 가면 내년에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이 적어도 반년은 지나갈 테니까요. 그러면 올해 양도를 할지 내년에 양도를 할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해마다 그 부동산을 양도했었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경 감면은 최대 1년에 1억 원, 그 다음에 5년간 2억 원까지 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를 나눠서 각각 감면을 적용을 받자라는 것을 꼭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그 협의 보상이 나왔다라고 보상단으로 달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제결과 행정 소송이 있는데요. 수용 제결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선택 가능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의 제결을 한 다음에 행정 소송을 갈지 아니면 이의 제결 없이 바로 행정 소송을 갈지 여부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의 제결한 후에 행정 소송을 가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의 제결을 이제 수용 제결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2명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평균 보상액이 산정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하죠.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또 의뢰를 받아서 그 보상가액이 다시 한번 측정이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재결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 한 차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의 보상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세법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수용 개시일이 거의 첫 번째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수용 개시는 이 날짜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 날짜가 공탁 날짜가 되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 날짜로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일을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보상금 안 받을 거다. 공탁돼도 난 안 받을 거니까 양도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무조건 이 날짜가 도래하면 무조건 양도는 일어난 것으로 봐서 이 날짜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의제결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이 더 높아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용 개시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먼저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에 증액된 보상금, 예를 들어서 증액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2천만 원 증액된 걸 기존 신고서에서 이 소송 결과가 나온 날에 2달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가액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생기지는 않으세요. 오늘은 이제 4단계 그 수용 보상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챙기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하나씩 놓치지 않고 챙기셔서 본인의 수용 보상금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